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슈에서는 어제 나왔던 국내 증시의 이슈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미증시의 이슈를 좀 통합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하락세가 좀 놀라웠죠. 엔비디아 급락했고 그리고 미증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EWI는 1%대 상승 그리고 센리스크도 3%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이었던 게 서클이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그렇죠.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 쪽 오늘도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전반적인 섹터별 전략과 함께 오늘장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의 영향력과 그 기업 앞으로 실적을 보면 영향을 크지 않다. 그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별로 안 갔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급등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 GPU 때문에 HBM 필요한 게 아니라 구글이나 메타나 다른 빅테크들이 HBM을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덜 받고 또 다른 우리나라 지수에 EWI라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만든 지수가 있는데 오히려 1%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따라서 저는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가 아침에 그 영향으로 좀 심리가 악화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ISE 계좌가 42만 명이 급증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3개월 전에 가입을 해가지고 주로 ETF 쪽으로 주로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으로 사람들이 주로 ETF 쪽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ETF 카테고리로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의 맥쿼리 증시의 보고서를 보았을 때 여전히 지금 비싸지가 않다. 퍼가 5배를 안 넘어요. 세상에 그런 주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실제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저거 최근에 위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만큼 이제 그 많은 투자를 하고 경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HBM을 많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어제 정기국회에 통과됐어요. 네. 그랬더니 두산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주회사 아닙니까?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대요. 자, 그러면 이 회사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다른 지주회사들도 이제 덩달아 할 수밖에 없다. 왜 정부가 지금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계속 몰아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약간 채찍을 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거는 이제 지주회사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표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이동해가지고 상호금융이나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돈이 많을 정도로. 자, 그런데 돈이 많습니다. 여기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보시면 그래도 지금 은행권에 돈이 2,700조가 있어요. 지금 주식으로 돈은 제가 보니까 아직 20%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여전히 들어올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상속세를 개정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상속세 개정을 조만간에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수혜주가 뭐가 있습니까? 지주회사, 보험주, 증권주 지난번에 갔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거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상속세 개정한 수혜주, 자사주 이번에 소각 수혜주를 오늘 아침에 담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침 8시 무료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오늘장에서 좀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쪽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들어가 볼 텐데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될까? 첫 번째 반도체 안에서 가져와 주셨거든요. 오히려 오늘 기회로 삼아봐야 될까요? 자, 바로 한화 비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화 비전을 볼 때 한미 반도체를 생각할 필요 있겠는데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한미 반도체를 작년에 10월 15일 날 그때 15만 원대 들어가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거의 140% 급등했죠.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지금 26조예요. 지금 매출액이 연간 1조가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26조면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화 비전 같은 경우는 4조를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한화 비전은 바로 하단에 있는
TC 본더 이걸 하는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요거를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에 대해 물건 수주에 대해서 양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시가총액 26조고 4조니까 4조가 26조를 따라가는 그런 격이 된 거죠. 그 포인트를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회사의 매출액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주식에서 기본은 바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1,005 적자에서 갑자기 3년 후에 5,112억 엄청난 증가폭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제 바로 TC 본드, HBM을 이렇게 이제 적층으로 쌓는 TC 본드 장비가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ROE죠. ROE가 무려 32%를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익성과 성장성을 2년 사이에 기록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한번 이 회사의 주요 영업 지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 회사는 먼저 우리가 지금 뭡니까? 모든 우리 보면은 거래가 바로 CCTV가 있죠. 그 보안에 관련된 그런 그 장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중요한 게 요겁니다. 한화세미탁이라는 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한화비전을 영국계 유명한 펀드 55조를 운영하고 있는 오르비스라는 펀드에서 지분을 5.5% 확보했다는 거 이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게 요 장비를 제가 TC 본드를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는 HBM3입니다. HBM4는 요게 GPU가 요 밑으로 들어가요. 요 GPU가 요 밑으로 들어가면서 요 사이에 베이스 다이가 있는 거예요. 베이스 다이가 있으면서 연산 작용도 같이 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요 쌓을 때 층수를 지금은 16층까지 쌓지만 네. HBM5에서는 20층 이상을 쌓거든요. 그랬을 때 장비가 원래는 왼쪽에 있는 TC 본드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발열 문제를 잡지도 못하죠. 약간 약하죠.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HBM4뿐만 아니라 5로 넘어가는 부분도 쌓는 기술이 있는 것이고요. 발열이나 여러 가지 AI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게 있는데 요거를 올해 상반기에 하이닉스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지위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했는데 여전히 한화비전 싼 구간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 찍었고 어제도 두 자릿수 급등세 보였는데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주세요, 이사님. 자, 보시면 이제 여기를 다 뚫어냈어요.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주가도 등산 올라가처럼 깔딱고개를 넘어서야 쉬었다가 또 가는 거죠. 넘어섰죠. 그러면서 악의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뭡니까? 주가가 표준 편차가 주가를 땡겨 올리는 위 정상을 향해서 가는 모양을 만들었고요. 따라서 여기 부분에서 딱 윗골이 나오고 있는 그 매물대에서 눌림목을 준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매수가 범위는 85,2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91,2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98,000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흐름 이어가 볼 텐데 저희가 지난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모두 미리 담아봤었죠. 그 안에서 오늘 하이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마지막으로 편입을 했었고요. 2차 목표가 64만 원대는 사실 이미 진작에 달성을 했죠. 수익률은 어느새 99.6%를 하이닉스가 지금 2달 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달도 안 됐네요. 사실 이쪽은 지금 상방을 열어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저희가 하이닉스를 이제 좀 거슬러서 가면 12월 3일 날 38만 원대 말씀드렸어요. 요 자리에서. 네. 그리고 나서 또 12월 3일 날 들고 왔는데 그때는 한층 AI 거품 논쟁이 심할 때입니다. 요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들고 왔습니다. 이 방송을 충실히 보시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은 시가총액이 700조가 넘는 기업이죠. 과감하게 1조 배팅했더라면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거의 1조를 번 거나 마찬가지. 1,000억을 했다. 거의 900억을 번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따라서 추가적으로 열려있다. 아니 저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윗방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달 아니고 3달 정도 지난 하이닉스였고요. 다음 목표가 이사님은 얼마로 보세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이 종목을
수익을 13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바로 유화증권이 되겠습니다. 증권주. 갑자기 유화증권이 뭐야?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이에요. 그다음에 상속세 개편안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죠. 자, 요걸 간단히 이 회사 건물을 볼게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지하 6층, 지상 20층입니다. 자, 여의도 가장 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IFC 빌딩 그거 못 잤습니까? 네. 거기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가봐보니까 지금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니까 거의 연간 99억, 거의 99억 정도 벌고 있죠. 또 자가 빌딩입니다. 얼마나 부자 회사입니까? 더군다나 이 회사 시가총액은 2,300억대예요. 다시 한번 2,300억. 그 머릿속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더군다나 이 회사가 자사주를 18.2%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시간 소개했던 부국증권, 신영증권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네.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뚫어가지고 200% 이상 갔거든요. 근데 이 회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령을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는 220배. 뭐 평소에 3만 주, 4만 주 터졌던 게 갑자기 1,8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무슨가를 보겠습니다. 자, 요걸 보실 때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순자산 가치.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받을 가치가 5,379억인데 시가총액이 2,300억이니까 야, 너무 싸다. 네. 더군다나 상속세 개편안이 되면 자, 주가를 매길 상속 세금 매길 때 요걸 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300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돈도 잘 버는 회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거기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수혜주 유화증권이었고요. 지금 증권주 다른 증권주 대비 확실히 덜 올랐다라는 평가였고 심지어 어제 거래량도 터졌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자, 여기 일봉을 보면 거래량이 평소에 3만 주, 4만 주 하던 게 1,800만 원 터졌습니다. 220배. 그렇다면 돈이 들어온 거죠. 자금이 들어온 거죠. 뭔가 정보를 알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를 보니까 봐보세요. 다른 증권주는 여기를 다 뚫어냈어요. 미래에셋 증권은 여기를 뚫어서 멀리 달아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뭐가 말해주고 있다? 거래량. 거래량 속에는 돈이 들어있고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유화증권이 조만간에 자사주를 송가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거래량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증권주 대비 덜 올랐다라는 평가, 사실 차트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사님이 추천해 주시진 않는데 차트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는요? 자, 목표가는 이 종목의 목표가는 네. 매수가 범위는 4,060원 혹은 시가 맞추겠고요. 오늘 아침에 만약에 거래에서 주가가 올라서 출발한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아침 8시 무료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1차 목표가는 7% 이권이 4,350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이 4,670원, 손절가는 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어제 STI 그리고 제주반도체 그리고 성도 ENG 이렇게 반도체 쪽들 종목 저희가 담고 있던 거 정말 좋았고 현대차 어제 이슈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현대차 쪽 그룹주들까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G전자도 급등세 보였는데 후속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희들이 소개했던 대형주 LG전자도 벌써 59% 넘었어요. 그리고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다소 가격이 떠서 출발했지만 저희들이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들은 무섭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세세한 매매 기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엔비디아 하락.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엔비디아 우리나라 도와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멈출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폭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테러다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친구들이 미국 주식에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 8시 무료 맞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MBN골드 박병주 밴드 들어오시면 종목을 무료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사도 될까 걱정이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